네, 그러면 지금부터 24년도 글로벌 연수 사업 연수기관 공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도 글로벌 연수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공유를 드리고 이번 공모 주요 개요와 그 공모 참여 시, 응모 시 유의 사항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약 50분 내외로 예정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발표가 끝난 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휴식 시간 종료 후 Q&A 시간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4년도 글로벌 연수 시행 계획이 전년도 한 12월 연말에 이제 국회 심의까지 최종 확정이 돼서 요 시행 계획을 조금 공유 드리고자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저희 글로벌 연수 예산이 전년 대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단기 연수 파트 쪽도 약 한 20% 정도 오른 상황이어서 사업 수는 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대로 단기 연수만 봤을 때 국별 연수는 총 198개, 이제 24년도 이전에 시작된 계속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198개이고 24년도 신규,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이 그중에 한 7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국가 연수는 총 계속 사업 포함해서 44개, 그중에 신규 사업이 한 15개 정도 되고요. 특별 연수는 5개 모두 신규 사업입니다. 특별 연수라는 거는 이제 저희 일반 연수 같은 경우는 보통 시행하는 연도의 2년 전, N-2년 시점에 이제 수요를 받아서 사업 발굴을 하고 그 2년 사이에 심의를 통해서 2년 후에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특별 연수는 당해 연도에 수요를 받아서 발굴되고 심의를 거쳐서 추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년 그 어떤 긴급한 정부 정책 수요랄지 외교 과제 해결을 위해서 당해년도에 발굴돼서 추진 완료되는 단년도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특별연수 같은 경우는 정부부처 제한 사업으로 만약에 그 기관이 지명되지 않으면 보통 연중 대부분은 하반기에 공모가 다시 추가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특별연수 기관 공모가 7월, 8월 이렇게 3 차, 4차 공모로 떠서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 연수에 대해서도 연중에 연수기간 공모가 추가로 뜰 수 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연수 인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은 일괄 20명 그리고 계속 사업은 18명으로 해서 일단 인원을 편성 배정해 둔 상황인데 뭐 기존 이제 기관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참여 국가의 협의를 통해서 연수 인원은 사업별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연수 인원에 대한 규모 파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24년도 글로벌 연수로 한 약 4,700명 정도 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기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기관 같은 경우는 연수 형태가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초청 연수와 현지 연수와 같은 대면 연수 폼이 있고 온라인 연수로 진행하는 이제 비대면 연수 형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연초에 그러니까 전년도 연말에 확정되는 예산 계획에 따라서 이거를 비대면과 대면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 그리고 어떤 연수 사업을 대면으로 하고 어떤 연수를 비대면으로 할지에 대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모 설명회 때 그거를 이제 확정해서 오늘 안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요게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지금 공모 지금 참여해 주시는 요 공모 대상 사업도 실제로 24년도에 어떤 형태로 실시하시게 될지는 저희가 추후에 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안서 작성하실 때는 초청 연수로 기획을 해서 다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 연수 형태가 실제 그 협의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안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도 작년에도 230개 이상의 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중에 80% 이상을 대면으로 했습니다. 약 한 8대 2 비율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대면 연수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어떤 연수를 비대면으로 가져갈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저희 실단에서 결정을 해서 곧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글로벌 연수 연내 이제 주요 추진 일정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금방 공모를 통해 선정되신 기관을 포함해서 올해 저희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시행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 2월은 가안인데 늦어도 아마 2월 말,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아마 이 설명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서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 절차와 경비 규정 개정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경비 규정이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연수 형태, 사업별 연수 형태와 다국가 배정 계획과 같은 좀 세부 추진 계획들을 해당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월부터, 그러니까 저희 공모가 2월 8일, 2월 초에 이제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 다 정해지면 저희가 이제 각 사업별로 코이카 담당자들이 연락을 취해서 연내 실시 일정에 대해서 먼저 이제 몇 가지 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 추진 계획 협의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한 2월 중순부터는 저희 사업 준비 이제 착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저희가 2차 공모 공고가 다시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2차 공모는 이번 공모에서 유찰된 사업들, 그러니까 미응찰되거나 아니면 적격 그 기준 미달로 인해서 이제 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건들을 포함해서요.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업 중에서도 기존 기관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기관 사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24년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지만 기관이 없는 경우를 포함을 해서 2차 공모에 올라가기 때문에 2월 말에 공모는 확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볼륨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2월 말에 저희 지금 공모랑 동일하게 그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가 되니까 요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연수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시는 건 이제 3월부터 11월이 되실 텐데, 뭐 기존 기관분들 아시겠지만 3월이랑 11월은 거의 대부분 연수가 아주 소수로 진행이 되고요. 3월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 추진 절차를 고려했을 때 너무 빠릅니다. 뭐 현지에서 선발을 하는 절차나 이런 것도 최소 확보가 되는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실시되는 사업들은 정말 뭐 1, 2월 내에 모든 기관이 다 준비가 된 상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업 진행은 거의 안 하고 있고 11월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2월 초에 단내 정산 마감이 있기 때문에 11월에 GLC를 해버리면 정산과 정산 검토 기간이 확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4월에서 10월까지 요 사이에 집약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수기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모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 글로벌 연수 사업의 연수 기관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항상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어서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참여하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제안서를 접수받고 그 제안서를 심사해서 최고득점 기관이 사업을 수주하는 이렇게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공모 외에 이제 그러니까 특정 기관을 이 사업의 시행 기관으로 지정해서 공모 없이 진행되는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저희 실 임의대로 이제 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글로벌 연수 시행 세칙상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 네 가지 호에 한 개라도 이제 해당이 돼야지만 저희가 지명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저희는 4번에 의해서 지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정부 부처 제한 사업이라고 해서 수용국 수요로 발굴되는 게 아니라 국내 부처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는 사업만 제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시행할 기관까지 함께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업 심의를 할 때 해당 기관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지명 기관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통과한 경우라면 그 사업은 공모 없이, 공모 경쟁 없이 그 기관이 해당 사업을 운영 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저희 올해 신규 사업이 국별 연수가 한 70건이었고 다국별 연수가 한 15건 되는데 그중에서 공모를 이번에 공모 대상 사업이 46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그 신규 사업들은 지명을 통해서 기관이 선정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모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12월 29일 작년 말에 이제 접수를 시작을 했고요. 오는 1월 19일 금요일까지 제안서 접수 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다음 주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 19일에 제안서 접수 마감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마감 시간은 자정입니다. 그래서 19일 자정 전까지 제출 완료까지 다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19일 마감이지만 되도록 19일 이전에 18일까지 접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접수 마감일에는 좀 접속이 몰리다 보면 서버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18일까지 접수해서 제출까지 완료해 주시고요. 혹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오류가 난다거나 뭐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뭐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저희 공고문상에 하단에 이제 담당자 연락처 기재되어 있거든요. 제출 완료하신 후에 연락 주셔가지고 본인 제안서가 잘 접수가 됐는지 유선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 조금 미심쩍으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셔서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방식은 저희 파트너 협업 시스템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공고문이 게시된 저희 그 대표 홈페이지랑 다른 사이트이고요. 요거는 이제 파트너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입이랑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이제 사이트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메인 화면 중앙 부분에 연수기간 공모 게시판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 첫 번째 글 24년도 글로벌 연수사업 연수기간 공모 제안서 제출 게시글 클릭하셔서 우측 하단 응모 버튼 누르셔서 제안서 접수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고 좀 직관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22년도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그 과정을 시연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보시는 이제 세 가지 서류입니다. 참가 공문 PDF, 제안서 명의의 참가 공문 PDF 일부, 공모 제안서 PDF 일부, 그리고 이제 증빙 서류 압축 파일 일부인데요. 이게 이제 전년도랑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증빙 취합본 PDF 일부만 받았었는데 이번에 실적표 엑셀 파일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 그래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는 한 개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기존에 제출해 주시던 증빙 취합본 PDF 일부와 실적표 엑셀 파일 일부를 압축해서 압축 파일 한 개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칸마다 한 개 파일밖에 업로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증빙 서류 부득이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올리실 수 없으니까 압축해서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적표 엑셀 파일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발표는 저희 2월 8일 목요일 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 게시글을 올린 첫날 결과 발표 일을 저희가 이제 오기재하는 바람에 좀 잘못 안내드린 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결과 발표는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설날 연휴 직전 날이에요. 그래서 설날 전에 기관 발표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제안서를 접수하시는 사이트에서는 결과 발표 게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올라가는 저희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결과 발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6시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보통은 한 4시 이후에 올려드려요. 그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특이 사항이 있으면 이 일정은 변경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변경이 되면은 저희가 제안사들 대상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 자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사실 뭐 기관의 성격이나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전혀 없고요. 그 마지막에 저희 전자도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약정 체결이 가능한 기관, 즉 법인 가입과 전자서명이 가능한 기관이면 어느 기관이든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이번 공모 대상 사업 총 46건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엑셀 파일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저희 공고문 부침 파일 2번으로 올라간 엑셀 파일이고요. 보시면 24년도 46건의 공모 대상 사업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46건 중에 44개 사업은 올해 시작되는 신규 사업들이고요.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계속 사업이 이제 2건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계속 사업 20번 아제르바이잔 관세 ICT 과정 같은 경우는 22년도 시작 사업이고 22년도부터 1, 2차년도, 22년도에서 23년도 1, 2차년도는 이제 기존 연수 기관에서 이미 실시를 완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이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이제 실시가 불가하게 된 관계로 24년도 1개년도 사업을 운영할 이제 연수 기관을 선정하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요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1, 2차년도 사업 뭐 결과 환류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공모 단계에서 저희가 사업 자료를 대회 오픈할 수는 없어서 일단 제안서 작성하실 때는 1, 2차년도 사업 결과랑 무관하게 지금 참고 자료를 올려드린 그 PCP랑 사업 계획서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24년도 1개년도 사업에 대한 기획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안사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24년도 1개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냥 별도로 신규 기획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1, 2차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자료를 일부 공유를 해드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속 사업이 43번 페루 환경범죄 수사 과정인데요. 요거는 23년도 시작 사업인데 작년 기관 공모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유찰이 돼서 결국은 기관 미선정으로 작년에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24년도에서 25년도 2개년도만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안서 작성하실 때 이제 3개년도 사업 개요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23년도는 그냥 미실시 아니면 혹은 그냥 공란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저희 국별 다국가 구분 보시면 3건이 다국가 공동연수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나머지 43건은 국별연수이고요. 그러니까 한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 1, 2번 같은 경우는 다국가 연수이자 공동연수입니다. 공동연수람은 저희가 이제 코이카와 타 이제 국제기구 또는 타 뭐 공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번 같은 경우는 태국의 그 국제협력청이죠. 타이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개이고 맨 마지막에 46번이 이제 싱가포르 외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일반 연수랑 연수기관의 롤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수기관의 업무나 예산 구조는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실 때 코이카뿐 아니라 이 제안처, 타이카 혹은 이 싱가포르 외교부 이렇게 제3자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추진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공동연수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워낙 그 연수 그 계약 범위나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할 수 있거든요. 저희 코이카와 그 이 국제기구 간의 MOU 체결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사업 추진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세한 거는 저희 개요서랑 PCP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분야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제안서 작성하실 때 이 분야 준용해서 제안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24년도 계획 인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20명, 계속 18명으로 제안서 작성해 주실 때 24년도 세부 추진 계획 작성해 주실 때도 요 인원 준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PCP나 이런데
이제 PC 그 현지 수요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작성된 그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그러니까 그 현지 수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실제 예산 계획에 따라 편성되는 인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뭐 뜬금없이 50명 막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공고문 붙임 파일 2번에 있는 엑셀 파일 내에 계획 인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공고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응모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제안서 접수하실 때, 그러니까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제안서를 접수하실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보시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제 응모 버튼 클릭하시면 아래 요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업 개요부터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사업명을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작성하실 때 아까 보여드린 그 공고문 붙임팔 2번의 국문 사업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를 항상 이미 요약해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나 조기경보 시스템이면 가나 조기경보 뭐 요렇게 작성을 해주신다거나 가나 국별연수 뭐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별로 제안서를 취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냥 국문명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그 사업 기간까지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사업별 투입 인력 관련 유의사항인데요. 기존 기관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 투입 인력, 관리자 및 실무자죠. 직접 투입 인력은 저희 글로벌 연수, 단기 연수 사업을 연내 3건 이상 세 건을 초과해서 담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3건까지만 담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 취지는 A라는 PM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계속 사업 한 건에 이미 투입이 되고 있다면 금번에 공모를 제안할 수 있는 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 기간이랑 사업 관리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최소 3개월은 투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런 기준으로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건 이상으로 한 명이 저희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온전히 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3건까지. 이거는 기관 기준이 아니라 인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자나 실무자가 3건을 초과해서 저희 사업을 담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출받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서식 4로 저희가 공고문에 붙여드렸어요. 요게 이제 금번 제안하시는 사업이랑 기존의 계속 사업으로 24년도에 추진 예정인 사업을 포함해서 4건 이상이신 경우는 요 사업별 투입 인력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증빙서를 제출하실 때 꼭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계속 사업, 제안 사업 구분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관리자가 누군지, 실무자를 누구를 투입하실 예정인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한 명의 관리자 또는 실무자가 3건을 초과해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부터 제출을 받고 있고 작년에도 해당되는 기관들이 잘 제출을 해주셔서 올해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직접 투입 인력 같은 경우는 관리자와 실무자 모두 제안사 소속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고요. 이 제안사 소속의 정규직 직원 여부를 저희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제 거를 한번 떼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안하시는 제안사 명의로 이 건강보험 자격을 득하고 있는지 현 시점 그 지금 밑에 사업장이 나오죠. 이 사업장이 제안사 명과 동일해야 되고 그 제안사 사업장으로서 건강보험을 현재 득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공모 공고일이 12월 29일이죠. 29일 이후에 발행된 문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현 시점으로 이제 자격이 상실됐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실되지 않은 문서로 확인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뭐
지금 사업장이 중복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자격을 취득하신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어, 뭐 투입 인력으로 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둘 다 그 해당 제안사로서 자격 상실이 되지 않은 것만 확인이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이제 유의사항은 요게 이제 내용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한계 제한사, 약정 체결 법인 기준의 한계 제한사는 응모사업 한 개당 제안서 한 건만 접수가 가능하다. 요게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한 개의 기관이 특정 사업 하나에 대해서 제안서를 한 개만, 한 번만 접수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적어드린 이유는 요게 좀 이슈가 있는 기관들이 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법인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산하 부속 기관들이 여러 개인 경우, 그런 경우에 가끔 해당 기관, 부속 기관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은 채 한 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같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K 대학 내에 A 학과와 K 대학 내 연구원이 B 연구원이 둘 다 K 대 3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K 대 3단으로 제안서를 한 개 사업에 대해서 두 개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개 기관으로 제안서가 두 개가 접수가 된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이미 택일해서 심사를 의뢰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두 개 제안서 모두 그러니까 그 해당 그 기관으로 들어온 제안서는 모두 심사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는 기관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런 이슈가 없었어서 아마 해당되는 기관분들이 잘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리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글로벌 연수사업 운영 규정, 경비 집행 및 정산 기준을 저희 응모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사업 참여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공고문 참고 자료로 길라잡이, 대면용, 비대면용을 다 올려드렸어요. 요거를 물론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읽고 들어오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연수 기관으로서 어떤 과업들을 해야 되는지, 업무 범위랄지, 어떤 절차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경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사업 참여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끔 저희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시는 신규 기관 중에 공모가 단성 공모로 선정된 이후 막 놀라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업인지 저희는 모르고 들어왔다고. 이런 예산 규모인지 몰랐다. 혹은 뭐 저희가 운영을 다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해당 기관도 난감하고 저희도 이제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저희 사업에 대한 구조, 업무 범위,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저희 사업 참여를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 요 세 가지 사항은 이제 사실 참고 사항인데요. 일단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거해서 저희 이번 공모에서 단독 제안으로 심사를 받아서 기관이 선정되는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진구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공모 당선 다 결과 발표 이후에 해당되는 기관에 저희가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추가 진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이 되면 요런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고문에도 넣어드렸으니까 요거는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글로벌 연수사업 연수기간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연수 규정 위반 행위에 따른 이제 주의, 경고, 이제 용역 참여 제한과 같은 이제 그 제재 조치 기준 표이고요. 이것도 이제 참고 자료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경고 3회 누적되거나 용역 참여 제한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됐을 때 공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에 이번에 심사 제안서를 넣으셔도 해당 제안서가 만약에 해당 그 제재 조치 기간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요 연수기간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게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 사업 참여하시기 전에 요런 규정 위반을 했을 때 이러한 제재 조치 부과가 가능하구나 요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및 대상 수원국의 정부 정책 변경, 천재지변, 전쟁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 또는 사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업 특성상 수원국 상황에 따른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이번에 공모된 사업들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이 취소될 수도 있고 사업 기간이 변경이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24년도에서 26년도 3개년도 단연도 사업인데 이게 이제 24년에 뭐 수원구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 해당 사업은 25년도에서 26년도 2개년도 사업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어떤 수원국의 특이사항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해도 일단 사업 취소보다는 과정 취소로 가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드리기 전에 심사 기준표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심사는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정량평가는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수 운영 경험이 10점, 연수 외 기타 국제개발 협력 이제 사업 운영 실적이 10점 해가지고 총 20점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정성평가 80점은 그 여러분들 제출하시는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가 항목이 지금 작성하시는 제안서 작성 항목과 일치하고요. 옆에 이제 항목별로 평가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어떤 평가 지표로 이게 점수가 매겨지는가를 확인하셔서 그 주안점을 통해서 작성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평가는 내외부심사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 실에서 측정을 하고요. 정성평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내부심사위원 2명, 외부심사위원 2명 총 4인이 각 사업별로 심사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은 초청 연수로 무조건 기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안서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갑자기 현지 연수나 온라인 연수로 이제 전제를 해주시면 안 되고 일괄 초청 연수로 기획을 해서 작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연수를 운영하는 실제 형태는 저희 예산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이게 아마 연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면 이번 달 내로 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계속 사업이나 가지고 계신 사업들이 있으면 한 1월 지나서 담당자 이제 계속 사업인 경우 담당자 연락해 보시면 연수 형태는 어느 정도 안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가 이제 사업별 발굴 자료를 제안서 작성하시는 참고 자료로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PCP랑 사업 개요서인데 저희가 사업 개요서상 지금 요 두 파일, 두 문서는 모두 발굴 시점에 사실 작성이 된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 올해 당해년도의 예산 계획에 따라서 그 결정된 연수 인원이나 연수 형태, 예산 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사업 개요서에 있는 내용들, 뭐 연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삭제한 채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PCP는 이제 그냥 저희가 현지에서 받을 때부터 PDF로 받는 것들이 많아서 PCP에는 그대로 발굴 시점에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연수 인원 100명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사업 구조나 예산 계획에 맞지 않게 현지의 수요 관점에서 이제 작성해 주신 연수 인원이나 연수 형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연수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부침 파일 그 엑셀 파일에 있는 계획 인원을 준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연수 형태는 향후 저희가 실제 연수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계획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단계에서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계획은 지금 제안서 상에 담으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 예산은 기관에 선정되신 공모에서 선정되신 이후에 저희와 실제 세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사업을 전혀 안 해보신 신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 규모가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희 경비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 경비 규정을 보시면 직접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단가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경비 항목별로 단가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예산 항목 중에 다수 항목은 비정산 정액 지급으로 아예 그냥 그 통 금액을 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경비 규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본인 그 기관에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엎어보시면 대략 연간의 그 예산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사업들 평균을 봤을 때 그 한 1.2억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예산이 한 사업별 연간 예산이 1억에서 1.2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약 금액, 연수 기간과의 순수 계약 금액 기준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은 요렇지만 저희는 사업 계획,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 계획, 그러니까 연수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연수 기간을 2주로 할지, 1주로 할지, 아니면 연수 형태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 사업 분야에 따라서도 이게 천차만별로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은 뭐 6천만 원 선에서도 연간 사업을 하시는 기관들도 있고, 뭐 사업 형태나 사업 뭐 교과목 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1.5억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점, 그 점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희 제안서 양식 그리고 작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량 평가를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변경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글자 크기, 폰트, 자간, 줄간격과 같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제안서 양식의 형태나 양식은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내용만 그 안에 작성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줄간격 다 줄이시고 다 본인 그 이제 자체 이제 문서로 옮겨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항목만 따가지고 그럴 경우에 사실 저희가 분량을 제한하는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건드리지 마시고 저희가 그 제안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안서 양식 첫 페이지에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희가 빨간 글씨로 예시가 다 들어가 있고 파란 글씨로 설명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빨간 글씨랑 파란 글씨, 그러니까 설명과 예식을 다 확인을 하시고 그냥 삭제하신 다음에 그 검은 글씨로 해서 그냥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은 추가로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정량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목, 작성하시는 항목을 임의로 추가 수정 삭제하시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지 않는 항목을 임의로 넣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정량평가 당연히 감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안서 작성 분량은 아시다시피 A4 30면 이내입니다. 요거는 표지, 목차, 별첨 제외고요. 저희 제안서 양식상에 이미 제외돼서 쪽번호가 매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주시게 될 텐데 관련해서 잘못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증명서는 그 해당 용역의 발주처에서 자체 발행하는 실적 증명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실적 증명서 상에 저희가 심사에 필요한 주요 정보, 즉 발주처명, 용역명, 용역 수행 내용, 간략하게라도 계약 기간, 금액 정보, 그다음 발주처 직인이 있는가. 요 주요 정보만 확인이 되면 발주처 자체 발행한 실적 증명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발주처에서 자체 발행하는 실적 증명서상에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가 들어있지 않거나
혹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더 이상 증명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문 제출 서식 3으로 그 증명서 양식, 실적 증명서 양식을 하나 제공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이제 그 기관에서 다 내용 작성하셔 가지고 발주처에 직인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적 증명서로서 승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이카 용역 실적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내야 되나요? 라는 문의가 매년 오는데, 코이카 용역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증명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코이카 용역 실적이 대부분 저희 이제 제안사분들은 대부분 코이카 용역 실적이 많으세요. 저희 단기 연수뿐만 아니라 국협 사업도 그렇고. 그 사업에 대해서 증명서 제출 안 하시면 몇백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그거를 다 확인할 수가 물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코이카 용역 실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증명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중에 이제 저희 글로벌 연수 사업 연수 실적 증명서 발급은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 저희 그 홈페이지 증명서 재발급 그 재증명 센터였나요? 그쪽을 통해서 수기 발급하는 거를 이제 항상 안내를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공고 게시될 때도 저희가 그 루트로만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번 공모하면서 실적 증명서 그 발급 요청 건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몰리다 보니까 소요 시간도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전자조달 시스템, 저희 코이카 전자조달 시스템 을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 연수사업 실적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 신청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저희 대표 홈페이지 통해서 실적증명서 발행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그거 기다리시면 되고, 지금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전자조달 시스템, 저희 코이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증명서 발행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관련해서는 발급 방법을 제가 한 지난주쯤에 이걸 추가로 업로드를 드렸거든요. 저희 공고문 부침 8번으로 해서 발급 방법을 안내를 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전자조달 시스템 통해서 아마 지금 발급 신청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가된 이제 문구인데, 제출된 증명서 사본 상태가 이제 많이 훼손이 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저희 아시다시피 증명서는 발행 시기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발행 받으신 것도 내용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러 번 복사하고 스캔을 뜨셔서 그런지 내용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이제 스캔을 많이 뜨시고 하다 보니까 주요 내용들이 저희가 아무리 봐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뭐 진여부를 가려서 이제 승인을 할 거는 했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봤을 때 육안으로 금액 기준이나 금액이랄지 용역명이랄지 발주처 직인 같은 게 육안으로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해당 실적 증명서는 그 실적권은 불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모를 이제 매년 오랫동안 이제 참여하시는 기관들 중에 혹시 지금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제출하신 증명서 중에 지금 내용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 너무 사본 상태가 좋지 않다 하는 경우는 어, 이번에 새로 발급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올해 추가된 양식입니다. 새로 추가된 양식이고, 이제 실적 그를 작성하시는 이제 엑셀 파일을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요 엑셀 파일 기준으로 해서 경영평가 영역, 그러니까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와 연수 운영 경험 항목을 요 자료만을 가지고 그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서류를 추가하게 된 이유는 그 잠시만요. 요 저희 정량평가 심사 기준을 잠깐 보시면 평가 기준에서 저희가 연수 운영 연수로 계상을 하거나 건수로 계상을 하거나 둘 중 기관에서 유리한 걸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10건은 안 되지만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기간 기준으로 점수를 가져가시는 거고, 10년은 안 됐지만 우리는 15건인데 그러면은 10점으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본인 기관에 유리한 기준으로 가져가시는 건데, 요거를 이제 기간으로 가져가시는 경우에서 이 지금 제안사들이 기존에는 이제 제안서 항목상 기관 역량평가 기관 실적 항목을 작성하실 때 리스트를 쭉 해주시고,
이제 기간을 다 작성을 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총 기간을 자가진단표, 저희 필수 제출 서류인 자가진단표에서 몇 년 해 가지고 몇 점 이렇게 자가진단을 해 주세요, 각 제안사에서. 근데 그 계상하신 기간이 저희 연수실에서 검토한 기간이랑 상이한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리 증명서를 봐도 이게 10년이 안 되는데,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제안사에서는 이게 10년 이상이라고 체크를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상호 간에 좀 확실히 하고자 요 엑셀 파일을 넣은 거고, 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쭉 기간이랑 작성을 해 주시면은 밑에 자동으로 그 일수까지 다 포함돼서 총 기간이 상계가 됩니다. 그 해당 만약에 그 기간으로 이제 평가 기준을 가정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제출해 주시는 엑셀 파일상에 상계된 총 기간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요 엑셀 파일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실적 쭉 작성을 해 주시고, 물론 지금 제안서 상에 그 기관 실적 작성하시는 항목도 그대로 있어요. 다만 그거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평가 영역으로서 이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사실 두 개를 이제 중복해서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으시겠지만, 일단 먼저 엑셀 파일로 해서 실적 쭉 리스트업 하시고 기간까지 최종 딱 확인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안서로 그대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엑셀 파일은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점 유념 부탁드리고, 그 엑셀 상의 수식이나 이런 거는 이미 수정하실 수 없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증빙서류 취합본. 저희가 엑셀 파일이 추가되긴 했지만 증빙서류 취합본은 원래 기존에도 저희 계속 제출해 주시던 파일이고, 저희 제출 서식 1번 보시면 증빙서류 목록이라는 이제 한글 파일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 목록들 쭉 확인해 주시고, 필수 제출 서류 누락된 거 없는지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 이 증빙서류 목록을 그 증빙서류 취합본의 표지로 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첫 페이지로 해가지고 쭉 그 저희 그 해당 문서 보시면은 서식 순번대로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 순번에 따라서 병합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합본 전체에 대해서 쪽번호 표기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실적 증빙 그 쪽번호를 대조해서 때문에 쪽번호 반드시 표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첨부 파일 게시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이제 공모 참여 공문 PDF 일부 업로드해 주시는 거고, 제안서 PDF 일부 여기다 업로드해 주시는 거고, 증빙 서류 압축 파일 일부, 아까 말씀드린 실적표 엑셀 파일과 증빙 서류 취합본 PDF 일부 이 두 개를 압축하셔서 집 파일로 여기 하나, 네, 그 업로드를 해 주시고 제출을 눌러 주시면 이상 없이 접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실적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좀 문의가 많아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저희가 어떤 건에 대해서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일단 이게 매년 있는 문의인데, 가끔 그 지금 제안하시는 PM의 실적을 그 기관의 실적으로 넣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안사 법인의 실적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명으로 받은 실적 증명서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증명서 상의 용역 수행 법인명이 제안사 법인명과 동일해야지만 실적이 인정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이게 전혀 다른 법인으로 받으신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런 경우도 있어요. 그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용역 수행을 하신 건데 그때의 기관명이랑 지금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그래서 지금 제안사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기관이 상이한 경우들이 있는데, 고런 경우라면 아예 이번에 증빙서류 제출해 주실 때 기관명이 변경되었다는 그 관련된 자료, 그 소명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 자료를 검토해서 '아 그냥 법인 번호가 그대로고 법인명이 바뀐 케이스구나.' 하면은 그 제안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완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요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은 그 저희 접수 마감일이 1월 19 일인데 그 전에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만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명서상 당연히 발주처 직인 날인이 당연히 필요한데, 발주처 직인 안 된 건들이 거의 한 30%는 직인이 없는 건들이 그냥 들어와요. 이런 경우 저희가 다 불인정하고 있으니까 발주처 직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있는 것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계약금액 기준이 있어요. 실적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액 기준이 2천만 원 또는 2만 불 이상이고요. 요거는 이행 실적 기준의 금액이 아니라 이행 금액이 아니라 계약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만 불 이상이면 이행 실적이 그것보다 떨어져도 요거는 이제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니까 고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도 이제 몇 건이 안 되시면은 무조건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정성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면 그 기재도 해 주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벌 연수 사업, 저희 코이카 단계 연수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을 수주하실 사업 자체는 이제 3 개년도 다년도, 3 개년도 또는 2 개년도 다년도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도별로 약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 증명서도 연도별로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증명서 기준으로 연도별 실적을 한 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발주처와 제안사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체 사업을 하신 경우는 뭐 이게 증명서도 사실 자체 발행하시는 그 케이스여서 저희가 발주처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사업은 이렇게 이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정량평가 영역이 연수 실적 10 점, 그다음 연수 외 기타 그 유형의 사업 실적,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항목인데, 각 항목별로 최대 20 건까지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엑셀표 도입한 이후에 올해부터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항목별로 최대 20 건이다 하면은 정량적으로든 정성적으로든 만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만점으로 가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뭐 30 건을 한 기관과 50 건을 한 기관을 차등해서 평가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 20 건까지만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재를 하는 기준, 그러니까 20 건을 선별하는 기준은 기관의 재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안하시는 사업과 비슷한 유형으로 20 개를 선별하실 수도 있겠고, 최근에 뭐 하신 거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실적으로 20 개를 선별하실 수 있겠고, 고거는 기관의 재량이지만 어찌 됐든 최대 20 건까지만 기재해 주시고, 그 20 건에 대해서 실적 증명서 제출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